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과 사례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신학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과연 학교생활기록부 어떤 게 중요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관리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다시 말하면 내신 성적, 우리가 의대 가려고 하면 내신 성적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느 정도 내신을 맞아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주요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그동안 좀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분량들이 많이 바뀌었고 기재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입의 공정화 방향성에서 맞춰서 진행이 됐고 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학생부에 담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도 상당히 큰 편이고 또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까 또 사실이 좀 왜곡되거나 과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학생부를 조금 더 축소해서 입시에 필요한 내용들만 반영하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2024학년도 현재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점은 뭐냐? 아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졌죠. 작년부터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이제 완전히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독서 활동에 대한 기재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도서명과 저자를 기록하기로 해야되었지만 지금은 독서 활동이 완전히 폐지가 되어지고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또 잘못 이해하시면 독서 활동이 완전히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학생부의 독서 활동을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내에 독서 활동 기재 항목이 사라졌을 뿐 독서 활동은 보통 자율이나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에 기재될 수 있는 내용이고 사실상 탐구 활동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독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독서 활동은 사라졌지만 독서 활동은 여전히 중요한 항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수상 경력은 한 학기당 한 건만이었다가 수상 경력은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의 학업적인 역량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교과 성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수상이었기 때문에 수상은 학업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적합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었는데 이게 학교들마다 수상이 너무 과장되어지는 경향이 되게 많고 또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수상이 또 대입에 약간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다 보니까 결국은 수상 경력을 대입에 미반영하는 쪽으로 금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은 동일합니다. 연관 700자 진로 희망 분야가 미반영이 되어진다. 진로 희망 분야가 미반영이 된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진로 항목 그 윗칸에 조그맣게 진로 희망이라고 해서 어떤 파트를 쓰게 돼 있어요. 의대 또는 뭐 의사 이렇게 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진로 희망 분야를 기재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율이나 진로 활동이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에 본인의 진로를 적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신경과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신경과 의사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단지 진로 활동 내에 진로 희망 분야의 칸이 사라졌다는 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봉사활동은 개인활동, 실적, 대입의 미반영, 특히 이제 봉사활동이 교회 활동이 다 금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쓸 수 있는 경우가 학교활동 내에 봉사활동밖에 사실상 기재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봉사활동은 사실상 기재할 내용도 없고 또 기재해봤자 시간도 잘 안 나오고 또 봉사활동을 활용해서 나중에 뭘 해볼 방법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영향력이 감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동아리 활동은 연간 글자 수 500자 동일하고 그 다음에 자율활동은 대입에 미반영이 하니까 자율활동은 기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율활동을 기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동아리 활동이면 주동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동아리가 있고 그러고 나면 자율동아리가 들어가서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탐구한 내용들을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또한 어떻게 돼요? 약간 왜곡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자율활동을 이렇게 대입에 미반영하는 쪽으로 금지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할 점은 뭐냐면 자율활동을 대입에 미반영한다는 얘기는 자율활동의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미반영했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에 기재되는 다시 말하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진로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기재되어지는 내용들 중에서 학생 중심의 자율 탐구, 이걸 너무 강화해서 적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자율 활동을 금지한 근본적인 취지는 활동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 활동이 아니더라도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이나 진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의 학생 스스로 탐구 주제를 설정하고 학생 혼자 탐구하고 혼자 발표하는 내용들의 학생 자율 탐구는 신뢰도가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재하시게 될 때 이런 부분들을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주의해서 기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율활동은 연간 500자 중심으로 되어져 있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대부분 500자로 되어져 있고,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기재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은 못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과정 중심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매우 중요하죠. 과목당 500자, 방과 후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미기재하고요. 영재, 발명, 교육, 실적, 대입에 미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비교과 영역들이 대부분 다 축소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과 대입에 대해서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2025학년도 대입에 있어서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내신 성적이에요. 무조건. 내신이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항목이 뭐냐? 그러면 내신 성적 외에 중요한 항목이 바로 동아리 활동 또는 자율이나 진로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이요. 나머지 모든 파트가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소개서나 독서활동이나 수상 경력은 대입에 미반영이 되고, 자율활동도 대입에 미반영이 되고, 영재, 발명, 교육, 실적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왜 이러한 부분들이 대입에 미반영 되어지도록 했는지에 대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면서 학생부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학생부를 구성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대학들이 다 공통적으로 맞춰져 있어요. 지금은요. 예전에는 4개의 평가 항목을 갖추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3개의 평가 항목으로 바뀌었고요. 그 3개의 평가 항목이 첫 번째는 학업 역량, 두 번째는 진로 역량, 세 번째는 공동체 역량인데 학생부의 대입에 미반영이 되면서 학생부 기재가 분량이 줄고 대입에 미반영되는 항목이 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동체 역량은 좀 역량력이 감소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공동체 역량에 들어가는 게 협업과 소통, 나눔과 배려, 성실과 규칙성, 리더십 등이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학교 내에서 진행이 되는 리더십 활동, 봉사활동, 또 자기소개서에서 보통 2번 문항의 내용인데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교회 활동은 진행하기가 어렵고 학교 활동도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 역량의 반영 비율은 줄었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결국 중요한 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의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중에서 학업 역량, 바로 학업 역량이 바로 뭐다? 내신이다. 이게 내신이 정말 중요하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아시는 것처럼 정시에서도 서울대학교의 교과평가,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도 올해부터 교과 우수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연세대학교도 2026년도부터 교과가 정시에서 반영이 되어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의 중요성은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매우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의대를 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이 확보가 되어야 할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대표적으로 몇 개의 대학을 한번 찝어서 설명을 드리면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다시 말하면 학교 추천 전형의 내신 성적이 1.2 정도의 내신 성적이고요. 영남대학교 의학창의가 1.45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을지대학교 지역균형이 1.27입니다.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 1.12고요. 건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이 1.43인데 이게 2024년도에 올해 수능 최저가 낮아졌죠. 낮아졌기 때문에 내신은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 내신 성적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대학들마다 내신 성적의 컷이 다 다르구나. 의대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가려고 해. 그랬더니 어느 대학은 내신 성적이 1.12고
어느 대학은 내신 성적이 1.2고 어느 대학은 내신 성적이 1.4나 1.47 또는 45 정도의 내신 성적이 보여지는데 결국 이렇게 의대 내신 성적의 차이가 있는 점은 첫 번째, 대학들마다 내신의 반영 범위가 다르다는 점. 두 번째, 결국 내신에서 중요한 점은 수능 최저의 높고 낮음이죠. 그렇죠? 일반 대학은 수능 최저가 없다면 다시 말하면 1등, 2등, 3등, 4등이 내신 성적 순으로 고대로 합격을 하는 거지만 의대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지면 1등, 2등, 3등, 4등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1등이 수능 최저를 충족을 못하면 탈락. 결국 2등이 1등이 되는 거고요. 3등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 그러면 결국은 2등과 4등 사이에 어떻게 돼? 내신 성적의 편차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 성적이 조금 안 좋으면 오히려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 한의대가 일반 대학보다 내신이 더 낮아요. 수능 최저가 높으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는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우리가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학들마다 수능 최저가 매우 다양하죠.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영역 등급합 5를 요구하는 수능 최저가 높은 지점이 있어요. 수능 최저 4개의 영역 5를 요구하는 지점이 고려대학교, 영남대학교, 을지대학교, 그 다음에 이화여대,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 같은 학교들이 수능 최저가 높습니다. 4개의 영역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또 3개의 영역을 요구하는 학교 중에서 3개의 영역 등급합 3을 요구하는 학교가 인하대학교 또는 뭐 가천대학교,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도 그 중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3개 영역 등급합 4를 요구하거나 3개 영역 등급합 5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되게 다양해요. 하나의 분명한 특징은 뭐냐면 수능 체제가 낮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내신 성적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수능 체제가 높을수록 내신의 영향력은 약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내신이 일단 좋아야 돼.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체제도 좋아야 돼. 그러면 정말 좋은 대학 가는 거야. 하지만 내신은 좋은데 나는 수능 체제가 조금 약해. 그럼 어느 대학을 선택하면 돼요? 수능 체제가 좀 낮고 내신의 비중이 높은 학교를 선택하면 되겠죠. 또 반대로 나는 내신은 좀 안 좋지만 수능 체제가 좋아. 그러면 결국은 수능 체제가 높은 대학을 선택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내신도 안 좋고 수능 체제도 불안정하면 결국은 정시로 의대를 갈 수밖에 없어요. 수시 전형에서는 답이 없다는 얘기죠. 이만큼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대학들마다 내신의 편차폭이 크다. 내신의 반영 범위, 그 다음에 수능 체제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결국 내신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교과를 반영하는 방법도 대학들마다 국어, 수학, 영어, 전교과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그 다음에 한국사까지 해서 6개의 과목을 다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또는 은미체까지 전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또 어느 학교들은 국영수, 사과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죠. 과만. 이렇게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마다 반영의 방법이나 비율에 따라서 본인의 성적과 적합성을 반영해서 대학 결정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자, 의대는 또 면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의대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전형들도 있죠. 그냥 서류평가만으로 뽑거나 아니면 내신 성적만으로 뽑는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첫 번째는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 지원을 6개를 쓴다면 면접이 없는 대학으로만 6개를 쓰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6개 중에서 최소한 3, 4개 정도는 면접이 들어가는 학교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면접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얘기가 지금서부터 면접 수업을 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면접에서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면접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 첫 번째는 MMI 형식의 면접이라고 해요. 이 MMI 면접은 의학적 딜레마 상황 제시문 면접이라고 하고 모의 면접이라고 하고 대학들마다 약간 시간의 차이가 있고 방식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3개의 방에서 40분 또는 5개 방에서 60분 또는 뭐 2개의 방에서 30분 정도 해서 다중 미니 면접을 실시하거든요. 이게 바로 MMI 면접이고 제시문 기반의 통합 사고력을 요구하는 면접도 진행하고 공통 질문이 주어지는 면접도 있고요. 또는 공통과 개별 질문을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고 또 제출 서류 기반의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런 데 면접의 유형은 다양하긴 하지만 우리가 현 시점에서 의대 면접을 준비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학교 생활 기록부를 면접에 적합하게 구성한다. 다시 말하면
학교생활기록부 내에서 첫 번째는 면접관이 질문할 수 있는 소재가 있어야 돼요. 질문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학생부를 전체를 다 읽어봐도 도저히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 너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네가 이런 성취 결과를 배웠다고 하는데 이러면 그걸 가지고 질문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학교생활기록부 내에 입학사정관이나 면접관들이 질문할 수 있는 소재와 거리가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소재나 거리가 질문했었을 때 내가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 수준에서 또 학생의 학업적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재로 구성해야 되고 면접관들이 면접을 볼 때 학생의 의학적 적합성과 우수성뿐만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라든가 학교 활동의 적극성 등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결국 면접에 적합한 학생부를 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뭡니까?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좀 적다는 점 이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가 일반고 중심의 전형이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고 중에서도 학교 활동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거나 또는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대부분 원서를 쓰는 적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 외에 기타 요소의 반영률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가 반영이 되냐 하면 수능 최저 들어가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면접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학업적 배경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학업적 배경이라는 말은 스쿨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모든 대학의 홈페이지 내에 스쿨 프로파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간의 서열화를 부추기기 때문에 다 없앴죠. 외국은 스쿨 프로파일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에서는 실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될 때 그 학교의 유형,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색 프로그램, 또 그 학교의 실제 진학률,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가 기타 요소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발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결국은 대학은 붙으려고 하는 학생의 입장과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대학의 입장이 다르죠. 대학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우수한 학생을 뽑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이 1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바로 뭡니까? 신입생을 선발하는 거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대학이 발전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결국은 신입생 선발을 위해서 모든 네트워크나 정보를 활용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정보, 학생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정보를 흡수하겠죠.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과전형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내신의 영향력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형이 합격생의 내신 성적이 1.5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에이스가 2.13,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이 2.11, 울산대학교가 1.16이고 원광대학교 학생부 종합이 1.17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야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내신 성적 2.13이나 1.11 정도로 의대를 갈 수 있다. 그럼 의대 못 갈 사람은 어디 있어? 그리고 그 의대도 아주대나 경북대 의대라고 하면 상위권 의대니까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이걸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의대가 내신 성적이 무조건 높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 내신 성적이 다소 낮다 하더라도 학생부의 우수성이나 또는 학교 활동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진다면 그런다면 내신이 다소 좋지 않아도 의대 합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가 가장 높은 학교가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형이 4개 영역 등급 합이 5,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가 4개 영역 등급 6,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가 33, 울산대학교가 34, 35, 그 다음에 36 이렇게까지 있죠. 동일합니다.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내신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고 수능 최저가 높아지면 내신의 영향력이 결국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수능과 수능 최저를 같이 잡는다. 수능이라네.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를 동시에 잡는다. 두 번째는 내신 잡고 수능 최저 조금 낮은 데 잡는다. 반대로 내신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면 수능 최저를 높은 구간에서 잡는다. 요 세 가지 조합 중에 하나가 나와야 의대를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신이 낮다라는 범위가 뭐 내신이
너무 낮으면 사실 불가능한 거고, 수능이라는 게 수능 체제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에 수능이 워낙 불수능이다 보니까 1등급을 맞는 것도 어렵지만 2등급 맞는 것도 결코 쉽지 않거든요. 재수생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의대 진학은 그렇게 어렵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대학들마다 내신 성적의 반영 범위가 다 달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은 학생부의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처럼 교과의 반영 범위가 명시가 되어져 있지는 않고 단지 학종은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렇다 하더라도 각 대학별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의 반영 범위 내에서 반영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특히 학종에서는 면접이 되게 강조되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면접이 없는 학교들도 많고, 면접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는 결국 내신 성적만 반영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학생부 기반 면접이 아니라 제시문 기반 면접을 많이 보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를 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의대 MMI 면접, 학생부 종합 면접, 그 다음에 학생부 확인 면접들이 대부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이 꽤나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내신 점수의 내신 성적을 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셔야 될 것 같겠죠.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이 일반고냐, 자사고냐, 과학고냐, 영재고냐. 두 번째는 일반고 중에서도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서열의 순위가 랭킹이 어느 정도 되느냐. 내가 자사고를 다니고 있는데 과학고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랭킹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목표하는 의대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지만 내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1.1을 맞거나 1.0을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고등학교 유형이 그런 내신이 안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해야 돼? 수능 체제를 조금 더 높은 단계에서 수능 체제로 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거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는 학생부 교과로 갈 거야. 지역인대 전형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신만 들어가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내신만 들어간다고 해서 대학 측의 학생부 중에 내신 성적만 딱 잘라서 가는 게 아니라 학생부 일체가 간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쓴다 해서 모든 전형을 학생부 교과로만 쓸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둬야 돼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교과 전형이 많지만 서울 수도권은 대부분이 학종이고, 서울 수도권의 선발 인원 중에 70% 이상이 학종이기 때문에 내가 지방에 있는 지방의 국립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서울, 경기, 인천의 주요 대학의 원서를 쓰려고 한다면 반드시 학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의예과의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 대학별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봤더니 내신 성적이 가장 낮은 학교 몇 개 학과를 받았더니 고신대학교가 1.43, 고신대학교 1.43, 을지대 1.45, 영남대학교 1.45, 건양대학교 1.45니까 내신 성적이 낮은 구간이 있죠? 이런 대학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수능 최저의 도달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제 내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내신이 의대 대학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안 좋은데 의대를 가려면 말씀드렸던 건양대, 고신대, 을지대, 영남대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대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면 결국은 내신이 적어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1.1, 아무리 안 돼도 1.2 초반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와야만 그만큼 경쟁률이 낮아지고 합격의 여지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내신 성적이 낮은 대학이 보니까 아주대학교 2.13, 가천대학교 2등급, 계명대학교가 1.89, 경북대학교가 2.11이면 사실 이런 대학은 학생들이 다 몰려요. 무조건.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종형에서도 내가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내신 성적이 아무리 안 돼도 1.34 정도의 내신 성적을 유지해야만 된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원광대학교 같은 학교들이거나 강원대 같은 학교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서를 당장 쓰는 시점은 아니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예비 고1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예비 고2이신 분들, 또 예비 고3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는 내신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거고, 하지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지났기 때문에 내신은 벌써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결국 수능 최저를 최대한 높이는 쪽, 그리고 원서 지원에 대한 전략을 잘 구성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번 시간에는 교과 성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하이프리뷰에서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되시는 분들, 2학년 되시는 분들, 3학년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1회 입시 컨설팅 진행하고요. 두 번째는 연간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고 수행평가나 탐구보고서나 독서활동이나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기재관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하이프리뷰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첫 번째 오늘 설명을 드렸던 게 교과 성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세부능력 특기사항 등 항목별로 1시간씩 파트를 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